교재 56페이지죠. 금지행위 돌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이 벌써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오시는지요. 중개업을 하면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금지행위는 나열주의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목 자체가 중요한데, 자, 1번에 보시면 법 33조 1항의 금지행위라는 게 보이나요? 이 거기 제목 한번 꺼보시죠. 33조 1항의 금지행위라는 게 1번에 있고, 오른쪽 57페이지 상단에 2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33조 1항의 금지행위의 내용 해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3번 33조 2항의 금지행위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 제목에도 줄 것이고, 그 다음 59페이지 상단에 4번 이 33조 2항의 금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거기도 하나 줄 거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금지행위는 지금 제목에 줄을 껐는데 33조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33조 금지행위가 연결이 되다가 작년부터 33조 1항의 금지행위, 즉 1항에 줄 것이었죠. 그리고 2항의 금지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 이렇게 줄을 껐다는 이유는 33조 1항의 금지행위는 개공사 등에게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개공사 등 하면 누구지요? 개공사 등은 중개업을 하는 자죠. 자, 이제 1년 동안 공부해도 이 중개업을 하는 자가 누군지 감 안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중개업을 하는 자, 첫째 누구? 개공사, 중개업을 하죠. 두 번째 누구? 소공사 있죠. 세 번째 자격증 없는 누구? 중개보조원도 있죠. 또 법인에는 임원도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는 자잖아요. 그죠?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이런 자들이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1항은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33조 2항은 이제 교재를 보고 따라가겠지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지, 매도인도 하면 안 되고 매수인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개공사도 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도 하면 안 되고, 그죠?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조 금지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33조 1항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할까요?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졌다. 이제 이 말을 잡으시면서, 그래서 법조문을 교재가 그렇게 만들었죠. 자, 이제 했던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56페이지 제일 위에 1번 법 33조 1항의 금지행위 찾으셨나요? 제목 딱 보니까 밑에 적용 대상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이 1항은 금지행위는 개공사 등에게 적용한다. 그럼 개공사 등이 누구냐 하니까 옆에 줄 한번 끌까요? 개공사, 또 누구? 소공사, 중개법인, 중개보조원, 또 누구? 법인의 사원, 임원,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개공사 등에게 적용된다는 이 등자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솜씨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 한번 내봅시다. 지금 요 했는 것만 가지고도 33조 1항 금지 행위는 개공사에게 적용한다. OX. X입니다. 개공사 등에게 적용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를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33조 2항은 누구든지 적용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출발하죠. 자, 56페이지 그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 행위는 2번 내려오니까 행정 형벌이다 해놓고 1년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역시 제목에 줄 것이고, 그러니까 금지 행위는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기억,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우, 제목이 길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된 은행, 거기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거짓된 은행. 자, 니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말이 기니까 핵심 단어 매매를 업 동그라미. 디귿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거기 알면서를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협조 이렇게 하나 적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인 줄 알면서 하는 행위를 협조하는 행위다.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 말이에요. 리얼 사례 정력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말이 기니까 금품의 동그라미. 자,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은 모두 얼마짜리다? 1년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밑에 내려가면 2번. 이번에는 형벌이 껑충 뜁니다. 얼마로 늘어갑니까?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다. 아주 세죠? 기억,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아우, 말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정서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심 단어 정서만 탁 보면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이제 이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공부죠. 니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자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을 대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딱 보이면 자동으로 얼마? 3년에 3,000만 원 가는 거예요. 디귿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아, 말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핵심 단어가 딱 있어요. 투기를 조장 동그라미. 투기 조장이라는 말이 딱 보이면 얼마? 3년에 3,000만 원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리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여기서는 시세를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돼요. 시세를 부당하게 한다. 그러면 3년 징역 3,000만 원. 자, 마지막 미음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부터 동그라미 딱 해놓고 단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3년에 3천 이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법조문을 읽어드린 거예요. 자, 요 법조문을 읽었고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자, 오른쪽 이제 57페이지는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게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이제 이 금지 행위는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지금 체크한 것이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정서를 동그라미 한 것들이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000만 원을 체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법이 2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얼마? 3년에 3천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 동그라미 해드린 겁니다. 자, 필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익히면 되겠습니까? 금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다. 그죠?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이 뭐다? 거금을 받고 여러분 거금이라는 게 좀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씩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요. 3년에 3천만 원인데 이번에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잡아야 뭐 형벌이 나오든지 어떻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목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가사들은 언제까지 알면 된다? 시험 칠 때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단원을 암기하셔야 되는 단원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필기하지 마시고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그 금이 큰 돈이라 그랬어요.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얼마? 3년에 3천이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 구성이라는 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두 가지가 새로 들어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추가됐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보시면서 합니다.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지금 법 조문을 보셨어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얼마? 3년에 3천. 그런데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 구성이라는 게 들어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잡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가사를 찾아갑니다. 그 금을 받고 이랬으니까 그가 뭘까요? 아까 체크해드렸죠? 거짓된 은행에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자, 거짓된 은행을 하고 적발되면 얼마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러면 거짓된 은행이 뭐냐? 이제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나중에 길도 안 나는데 야 이거 길 나면 대박 터지니까 사라 했는데 길이 안 났어요. 그러면 그거 거짓된 은행 맞나요? 그런 것들을 1년 징역 1,000만 원이니까 그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짓된 은행은 사실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찍어냅니다. 이거는 위반된 행위다.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혹은 또 이렇게도 나온 바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럽니다. 예를 들면 이게 1억짜리입니다. 그럼 1억이니까 야 1억에 사라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확정 안 돼 있지 그죠? 그래서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2억이다. 근데 너에게 1억에 팔게 사라. 그러면 같은 1억에 사더라도 기분은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거짓된 은행에 해당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대충 느낌 오시죠?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면 거짓된 은행을 찾아가는 게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자, 금에도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금이 뭘까요? 금품을 추가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품이 뭘까요? 자,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 받겠죠. 그죠?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면 이거를 초과 금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과 금품은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행위들이죠. 여러분 수수료가 500입니다. 그럼 500만 받아야 되는데 야 8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 초과 금품이라는 것은 개공사가 초과해서 받으면 당연히 위반이라는 건 느낌이 오죠. 근데 개공사가 요구를 안 하는데도 고객이 손님이 더 주는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손님이 더 주면 받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시험에 몇 번이나 들어왔지만 이게 땅이 1,000평입니다. 자, 이 땅 1,000평을 개공사가 얼마나 잘 사줬는지 사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죠. 그러면 수수료가 500인데 500만 원 더 1,000만 원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땅 100평을 내 떼줄게. 이 100평을 뭐 할까? 정려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당연히 위반해. 떼주는 거 받아도 안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 수수료가 초과해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니까 받았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죠? 그럼 주니까 받았으면 처벌 안 한다면 다 그렇게 말할 거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어떠한 명목이라도 정려 어떠한 명목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굉장히 도덕적인 걸 요구하죠. 그죠?
여러분은 살다 보면 이럴 수가 안 있을까요? 내가 이달 말에 이제 아파트 기한이 다 됐어요. 그럼 이사 나가야 돼. 그죠? 뭐 아이들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기한이 다 됐는데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파트를 새로 못 구했어요. 그럼 얼마나 좀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 개공사한테 의뢰를 했더니만 딱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딱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고맙겠다, 안 고맙겠다? 고맙겠죠. 그래서 고맙다는 표시로 법정 수수료와 함께 동양화 1점을 선물로 주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입니다. 고맙다고 뭐 동양화 한 점 받아도 초과 금품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동양화 받으면 초과 금품인데 서양화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그죠? 뭐 물은 안 많아져. 초과 금품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익히셔야 돼요. 그것을 옆에 교재는 어떻게 설명해 놨는가 한번 봐봐요. 57페이지 밑에 4번에 한번 봐봐요. 자, 사례 정려 급악의 명목으로 보수나 실비를 초과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1번 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무효예요. 2번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감사비를 받거나 수고비로 받거나 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속한다. 지금 계속 설명했는 것들이 지문에 들어와 있죠. 3번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판례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쩌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초과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법조문 보셨고 그것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모습이 나왔습니다를 지금 보신 거예요. 자, 매매에 돌아왔습니다. 아까 법조문에 체크했지만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요 매매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시다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다가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아니 그러면 개공사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중개라는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림도 계속 그랬지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를 하는 게 법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이잖아 지금 그죠? 부동산을 이걸 샀다가 팔았다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매매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개한다는 것과 사고 파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돼. 그래 이게 안 익혀지니까 개공사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합니까? 이래 된다니까요. 샀다 팔았다 하다가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우리는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사람이 오면 사달라는 사람을 찾아서 중개를 잘해야 돼. 중개를. 그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왔는데 이 아파트가 급매물이 나왔어요. 싸게 나왔어. 그러면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개공사가 여러분이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얼른 사야 되지. 그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4억에 급매물이 나왔다. 내가 4억에 사서 5억에 팔면은 얼마 남는다? 1억이 남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중개하면 수술해봐야 얼마 나온다? 3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매매업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샀다가 싼 사람, 사는 사람 오면 내 거 파는 거예요. 매매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업을 이래 듣다 보면, 현장에서는 다 하던데, 자꾸 이런 생각이 막 온다고. 하던데 하면 내년에 시험 떨어져요. 일단 시험 합격해놓고 나가서는 해요. 적발되면 1년에 1,000만 원 받을 때 받을 값이라도. 그죠? 그래서 법조문을 잘 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자, 매매에 대해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57페이지 상단에 2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해놓고 토지나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업은 모두 금지행위다. 샀다 팔았다 하면 금지예요. 왜 이거를 금지시키는가 하면요. 살 때는 싸게 사는 거예요. 개공사가. 그죠? 팔 때는 얼마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익을 받으니까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매매업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좋은 물건 있으면 사놔야 된다, 안 사놔야 된다? 말 세게 하면 안 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샀다가 붙여서 파는 게 중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덕이잖아. 그죠? 그래서 법으로는 못하도록 딱 끌어놨다니까요. 매매업을 금지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제가 개공사인데 내가 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개공사가 아파트도 하나 사지 마라.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가 5채 있는 사람이에요. 개공사가 5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하나 팔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개공사가 못 팔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관련되는 판례들이 쫙 만들어지는데 우리 판례는 한 개 정도를 사고 파는 것은 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공사 자기 살 집 하나 살 수도 있고 내 집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 정도는 업으로 보지 않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이제 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위가 계속적인지 아닌지 이런 건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고민하시면 안 되고 제목에 충실하셔야 돼요. 매매업을 금지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하니까 좋은 물건이 나오면 매수자를 찾아서 중개를 해야 되지 샀다가 팔았다가를 금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까 협조에 체크했습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여러분 이 금지 행위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거죠. 전부 개공사들이 해야 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행위. 자, 한번 봅시다. 거짓된 은행, 영업을 하는 데는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1억에 사고 팔더라도 야 이거 2억짜리인데 너 1억에 사라. 그럼 사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잖아. 그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금지하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초과금품 그랬잖아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위반인 건 알지만 주는 것도 못 받도록 돼 있다고. 그죠?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자, 매매업 지금 금지한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걸리면 1년 면회 갈 값이라도. 그죠? 샀다 팔았다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현장에서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개공사들은 물건을 찍었다 이렇게 말해요. 찍었다 이런 말 여러분 앞에 듣게 될 거예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요. 1년에 한 두서너 개의 금매물은 무조건 들어온대요. 1년에. 그러면 그거 중개하는보다 자기가 사놨다가 그걸 사놨다를 찍었다 이런 거예요. 찍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팔면은 훨씬 덕인 거예요. 그게 개공사가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거죠. 어떤 분들은 아파트 중개 안 해요. 앞에서 그냥 아파트 중개라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살 사람을 만나서 중개하는 거잖아.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년에 한두 건의 건매물은 들어온다니까요. 그건 내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팔면 1년, 2년 가고 똑같아 이게. 그지? 그래서 자기 재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공사들은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내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많이 안 해도 돼. 1년에 한두 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중개하는 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져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쌤이 위반하라 하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이해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업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판례들은 아니 개공사가 자기 집도 하나 살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제한을 하느냐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서 이걸 입법에 예고하기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업을 금지하지 않기로 하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다른 토지나 이런 것들을 샀다 팔았다 하면 적발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입법을 예고하고자 하는데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매매업은 금지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목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목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거금을 받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씩 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정서 등을 거래하면 이제는 3년에 3천으로 껑충 뛰어가는데 이 정서라는 게 뭔가 하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권리 정서를 샀다 팔았다가 하다가 걸리면 3년에 3천만 원인데 이 권리 정서를 우리 소위 속칭 말하기는 딱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동산에 딱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좀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내가 이것을 구하고 싶은데 딱지가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때 딱지라는 말이 들어온다고요. 그 딱지가 뭐다?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 그런 권리 정서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인데 대표적인 권리 정서가 한번 볼까요? 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5번에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권리 정서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위 금지 정서는
주택법에서 양도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자, 지금부터 줄 거 보죠. 입주자 저축정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등을 말한다 까지만 줄을 딱 꺼놓고, 자, 거기서 여러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줄에 입주자 저축정서 찾았습니까? 이거를 밖에 나가면 주택예금통장 들어봤나요? 주택부금통장 이런 말 들어봤나요? 자,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정서 등을 사고 파는 걸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니까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거 보이죠?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그게 딱지잖아요. 봐요. 이 지역이 이제 오래된 주택가 단지예요. 이 지역을 싹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야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준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준다고요. 이게 건물 철거 확인서, 입주자 여인증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딱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고 팔다가 걸리면 얼마다? 3년에 3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정서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입주자 저축정서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를 주는 거구나. 권리 정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 그죠? 여러분이 원래 시험에 합격하셔서 현장에 나갔는데 딱지가 필요하다더라. 이런 게 귀에 딱 들리면 부동산이 불 붙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구할 사람이 많으니까 딱지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가셨을 때 딱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갈로 열고 부동산 불 붙었다. 그 다음에 갈로 하나 더 열고 걸리면 3년에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딱 연결해 놓으셔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서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것은 뭐 주택부금통장, 입주자 저축정서 이런 것들을 정서를 딱지 이런 것들을 사고 팔다 걸리면 3년에 3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서 들었고, 자, 직접은 아까 법조문에 하셨지만 직접이 뭐였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직접 거래는 이런 모습이겠지.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기 갑이 우리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뭐 5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솜씨가 뭐죠? 개공사는 매수자를 잘 찾아서 이제 중개를 해라. 지금 이게 우리 법이잖아. 그죠? 그 5억짜리 중개하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다.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요 A가 딱 보니까 물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요.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직접 거래. 그죠? 직접 거래에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에 3천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좋은 물건이 급매물이 들어오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급매물이 5억에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이럴 수도 없지만 5억에 사서 이 사람한테 7억에만 팔아도 2억이 남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직접 거래를 금지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금지하도록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법의 원리를 좀 설명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 A가 개공사가 아니고 시청의, 서울시청의 도시계획과 직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도시계획과 직원은 이쪽 부동산에 대해서 길이 언제 난다, 지하철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죠. 도시계획과 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땅 개발될 거야 하고 땅을 사놨다가 나중에 그쪽에 개발하면 폭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이익을 보면 이 도시계획과 직원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형사적으로는 배임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이거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행위, 그를 뭐라 부른다? 배임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처벌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럼 서울시청 직원은 어느 쪽에 길 난다, 지하철역 언제 들어간다, 다 알고 있잖아요. 일반인들보다 먼저. 그죠? 그럼 그쪽에 주변에 땅 사놓고 땅값이 폭등해서 자기가 올라간다면 그거 인정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행위, 그게 형사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하듯이 마찬가지 여기 개공사는 일반인들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그 정보를 자기 이익을 못 취하도록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산다 안 산다. 판단은 알아서 해요. 지금 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우리 이제 졸업생 중에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좋은 물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중개업을 한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 야, 괜찮은 물건 있으면 내한테 하나 소개해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말 잘해야 돼요. 좋은 물건, 괜찮은 물건 소개해줘. 이러면 안 되고 두 번째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해줘. 이래야 돼. 첫 번째 좋은 거는 개공사 자기가 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졸업생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괜찮다는 물건을 언니, 오빠, 친구한테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지금 그게 개발돼서 막 이익이 얼마나 났다. 근데 자기가 제일 좋다고 잡은 것은 꽉 물려가지고 대출 이자만 내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은 참 그래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뭐 다 알 것 같으면 뭐 주식이 내일 얼마나 올라갈까 하루 전에만 알아도 얼마나 떼부자 될 수 있는데 사실 그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좋다고 찍은 거는 내가 찍은 거는 지금 꽉 물려가 있는데 언니 오빠 친구 소개해 준 건 지금 얼마나 올랐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마 한탄 속에 이제 자조적인 우스갯소리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장에서 직접 거래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찍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법으로 배우실 때는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직접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이어지는 단은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쌍방대리는 이런 거죠. 이것도 참 오해해서 질문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보통 여기 사람이 중개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를 하면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사주세요 왔겠지.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두 사람을 대리하는 쌍방대리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쌍방대리라는 것은 이제 민법에서도 배우지만 대리는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5억에 팔아주세요라는 가격은 갑이 매도인이 정합니까? 개공사가 정합니까? 5억에 팔아주세요라는 5억이라는 가격은 의뢰인이 정한다? 개공사가 정한다? 당연히 의뢰인이 정하지. 내 집을 5억에 팔아주세요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봐요.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줄 뿐이지 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그죠? 그 대리하는 개념도 의식하셔야 돼요. 다시. 이 사람이 아파트를 5억에 사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5억이라는 가격은 매수자가 결정합니까? 개공사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매수자가 결정하지. 이해하시겠죠?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억이라는 것도 팔아달라고 해도 또 손님이 와도 나 안 팔겠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사겠어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갑,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개는. 자, 그런데 이제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건 이것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겠지. 그죠? 그럼 개공사가 얼마에 팔아줄까요? 당연히 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나는 시세도 잘 모르고 하니까 전문가인 당신이 알아서 팔아주세요. 모든 권한을 A한테 준다고.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알았어. 내가 5억에 팔겠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교롭게도 사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주세요 할 때는 가격은 누가 정한다? 원래 매수자가 정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해외 출장을 지금 가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주세요. 권한을 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개공사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권한을 다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지. 5억에 팔았다. 이 사람한테는 이거 6억에 샀다. 그러면 차이익이 1억을 남길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쌍방대리 두 사람의 권한을 다 가져가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법으로는 쌍방대리는 금지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직접 거래와 유사행위다. 이래요. 자기 거래와 유사다. 자기 거래라는 말은 개공사는 자기 물건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자기 물건과 같이 거래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자기 거래와 유사하는 행위를 쌍방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쌍방대리 두 사람의 권한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 지금 그죠? 부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법에서는 금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더 가면 민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허락을 했다면 해도 된다. 중개사법에서는 허락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들어와요. 여러분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허락된 행위가 대표적인 게 등기예요. 집을 사고 팔면 등기할 사람이 등기 권리증을 주면 법무사가 받아서 등기를 시켜주죠. 그래서 등기를 넘기는 자와 받는 자의 권리를 다 가지고 등기하는 업무. 이거는 당사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가 허락을 하였더라도 쌍방대리는 절대 금지한다. 이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천천히 갈지라도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금지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제목에 충실하라 그랬죠. 자,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지만 웬만하면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에요. 자, 이거 1억에 사놓으면 한 달 뒤에 내가 1억 5천에 팔아줄게. 얼마요? 1억에 사면 한 달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줄게. 한 달만 5천만 남겨줄게. 이 말이잖아. 그지?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투기 조장 행위라고 그래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얼마? 3년에 3천. 제목에 충실해야 됩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얼마? 3년에 3천. 여기다가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거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가면 그죠?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파워 센 사람이 누굴까요? 부녀회장.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입주자 대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녀회장이 그 동네에서 제일 파워 세요. 그럼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회원들을 거느리고, 그죠? 아파트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 쫙 있죠? 가가지고 이럽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대략 5억짜리인데, 자, 지금부터 5억 5천 미만으로 광고하면 당신은 이 동네에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한다? 5억 5천으로 다 올려서 광고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대신에 현재 한 5억 정도 거래되는데 5억 5천으로 이제 5천만 이상 더 되면 원래 수수료가 200이면 우리 500씩 더 줄 거다. 이렇게 하는 걸 시세를 조작한다. 좀 느낌이 좀 옵니까?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다? 3년에 3천이다. 지금 이 뜻이에요. 제가 설명했는 건 정확하지 않더라도 부녀회장이 하면 금지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자, 법에 한번 볼까요?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장 넘겨보시면 58페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 법조문이 도입됐으니까 크게 뭐 설명이 없다고. 58페이지 하단에 9번 보고 있습니까?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시 시세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잖아요. 왜 설명이 없다? 도입된 지가 작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에 충실하라 이 말이에요. 자, 시세를 조작하면 3년에 3천입니다. 이번에는 단체를 구성하여 영업하면 3년에 3천. 그럼 단체가 또 뭔가 하면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카르텔이 뭔가 하면 우리끼리만 거래하자. 이거를 카르텔 조직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도 많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간판에 보면 회원 없어, 비회원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원끼리만 거래하자. 이런 것들을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굳이 또 설명을 한다면 왜 이걸 금지시켜야 되느냐를 한번 이해해 보라고 그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면 동기가 되잖아. 그죠? 동기가 되면 한 달에 회비 2만 원씩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게 친목회잖아요. 회비 한 달에 2만 원씩 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부동산 정보도 교류하게 되고 뭐 어떻게 잘 돼갑니까? 못 돼갑니까? 이런 친목회는 해도 괜찮죠. 이거 위반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친목회가 친해지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으로 중개를 할 때는 우리끼리만 중개하자. 우리 회원 아닌 자와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2천만 원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고요. 이거를 단체를 구성한다. 카르텔을 조성한다. 그런 거예요. 실제 제가 수업하는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좀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어떤 지역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처음 이제 회원이 한 30명 모였겠죠. 처음에는 그냥 저녁이나 먹으면서 뭐 정보를 교류하자, 친목 도모하자 이랬는데 야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회원업소끼리만 중개를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죠? 자, 30명이 우리 회원들끼리 일을 하다 보면 괜찮은 물건을 누가 받아와도 받아와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물건을 뭐 5억 이런 식으로 매물이 나오는 걸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 개인이 그 5억짜리 물건을 덥석 사기가 안 쉽잖아요. 근데 30명의 회원이면 5천만 원씩만 내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찍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이 누가 팔아도 이걸 10억에 팔아와요. 그죠? 원래 10억짜리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익이 5억 생기죠. 그러면 회원들끼리 분배하는 거예요. 잘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괜찮네 싶으지만 결국 이래 되잖아요. 비회원,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그죠? 이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위반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좀 말을 잘하니까 미화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은 괜찮구만 이렇게 설명하면 내년에 시험 떨어집니다. 단체를 구성하면 얼마? 3년에 3천. 현장에 나가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 사살해야 돼. 해야 된다. 해야지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잘 되니까요. 비회원이 여기 들어오고 싶겠죠.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권리금 5천만 이렇게 권리금 생기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회원 중에서 뭐 어디 먼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겠죠. 빠지는 사람도, 그지? 빠질 때는 한 사람 들어올 때 권리금 얼마 받고 들어온다. 이렇게 룰을 정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된다고, 그게. 아까 밥 먹고 친목단체 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끼리만 그래야죠. 이런 것들이 고발돼가지고 과태료 얼마 처분하였다. 이런 게 신문에 나와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이거를 카르텔 조직.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하고 자기들끼리 영업하면서 독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독점 거래를 하니까 이게 무슨 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이제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목에 충실하셔야 돼. 단체를 구성하여 영업하면 얼마다? 3년에 3천.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은 사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까지가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진행되면서 앞에 했던 것도 잊어버렸을까봐.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 제목이 뭐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제목이 돼 있는 분들만 그 하면 뭐 거짓된 은행 이제 이래 나가는 거예요. 직접 하면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3년에 3천 이렇게 체크합니다. 시험 문제 이런 건 단골 문제죠. 이 네 가지를 딱 적어놓고 여기다가 정서 이런 걸 하나 걸어놓고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이거 다르다는 거 찾아내겠습니까? 전부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얼마? 3년에 3천. 그렇게 나오는 게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제목하고 형벌을 기억해놔야 된다고. 자, 다시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이잖아요. 여기 거짓된 은행이 하나 탁 갖다 붙는다고 딱 해당되지 않는 거 딱 보여야 된다고, 눈이, 그죠? 제목 읽으면서 답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틀이니까 그 틀에 넣어서 지금 공부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금지 행위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거금이 큰 돈이라 기록하여서 그랬죠.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게 되면 3년에 3천. 두 개가 도입됐어요.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자, 이거는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면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도입됐는데 오른쪽 59페이지 상단 법 4번에 보시면 법 33조 2항의 금지 행위의 내용 4번 박스 바로 위에 누구든지라는 말 탁 들어오잖아 벌써, 그죠? 누구든지 일단 동그라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밑에 있는 5가지는 전부 다 얼마?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옆에다가는 크게 3년 징역, 책에 위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겠다. 거기 4번 위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돼 있죠? 33조 2항의 금지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그 3년에 3천만 원 체크 하나 하시고. 자, 그러면 누구든지 3년에 3천에 해당되는 거 박스 1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단 핵심 단어 유도 동그라미 해봐요. 자, 그런데 이 5가지나 밑에 쫙 내려오지만 전부 유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는 유도 들어오면 얼마? 3년에 3천을 체크하는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1번만 설명하면 한번 더 읽을까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SNS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죠? 2번 한번 봐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똑같이 가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에게만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또 유도 들어오잖아 봐요. 유도 동그라미. 다른 개공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아까 했잖아요. 우리 동네 아파트가 5억인데 지금부터 6억 미만으로 파는 개공사는 거래 못한다.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유곡으로 거래되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3번도 똑같아요. 봐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유도 동그라미. 마찬가지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여기는 유도라는 말이 안 붙었죠? 방해 동그라미 해보시고 딱 하나가 유도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 5번도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 들어왔죠? 유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5개를 요란하게 읽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동그라미 한 게 뭐죠? 유도하거나 뭐 하는 행위, 방해라는 게 딱 들어가면 요거 자동으로 얼마다? 3년에 3천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금지 행위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시험에서는 절대로 많게 안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이 유도가 유도 들어가면 여러분 자동으로 3년에 3천만 원. 유도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었잖아. 방해하는 행위. 그죠? 여기 얼마다? 3년에 3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지행위 법조문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은 제목에 충실해야 돼요. 금지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첫 번째, 개공사에게만 적용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잡고 개공사 등은 제목이 뭐였죠?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에요. 그 다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다?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딱 들어가면 3년에 3천. 이게 답니다. 자, 해마다 이렇게 수업을 전달했고 해마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이번에 32시험도 이렇게 정리했어요. 금지행위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충실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죠?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2, 3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법이 왜 도입이 되는가 하면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기는 개공사들이 시세를 조작하거나, 그죠? 단체를 구성하거나 방해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정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을 도입해서 지금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익히셔야 돼. 그런 취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당연히 출제를 하고 싶어지겠지. 그죠?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을 한번 봐요. 59페이지 하단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이에요. 자, 제목만 딱 들어보니까 이런 행위들을 신고하면 이제는 뭐 한다? 포상해 주겠다. 이까지도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신고센터라는 게 있다.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자, 1번 설치 사유. 국토장관은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 딱 보이죠? 시험에 딱 나올 거 신고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국토장관은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 다음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신고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국토장관. 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박스 1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제가 읽었지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잖아. 지금 시세 동그라미.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고발하면 포상한다. 지금 이 말에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시세. 밑에 2번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개공사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어디 동그라미 하고 싶어져요? 단체 동그라미.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체 구성했는 거 신고하라. 지금 이거 이야기잖아요. 신고센터. 그죠? 새로 도입된 것들이 다 신고센터예요. 새로 도입된 것. 탁 넘어가면 자동으로 몇 개 보이죠? 5개. 5개인데 다 읽었던 것들이에요. 자, 1번의 두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2번에도 두째 줄 끝에 2번에 두째 끝에 유도하는 행위 찾았나요? 유도 동그라미. 3번 두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4번 두째 줄에 뭐가 보이죠? 방해하는 행위, 방해 동그라미.
5번 두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도 들어갔습니까? 유도 동그라미.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했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게 5가지잖아. 그죠? 요것들을 고발하면 뭐 한다? 신고센터의 사항이다.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최근에 도입된 것들을 신고센터로 구성한 거예요. 최근에 가격이 폭등했던 것들을 요런 사연 때문에 올라갔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법으로 도입한 거예요. 적발되면 일단은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다가 이런 행위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기본서가 나오면 이런 신고센터를 언제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교재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제목 정도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큰 2번만 읽으면 오늘 수업이 마무리죠. 자, 신고센터의 수행 업무. 신고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접수 상담.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 또는 시도지사나 등록 완성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조사, 조치 요구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사항을 처리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신고센터가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가볍게 그렇게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3교시에는 아주 큰 단어를 하나 정리했습니다. 3교시 큰 단어의 제목이 뭐였죠? 금지행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금지행위는 최근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까지도 지금 들으신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오면은 오른쪽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있죠. 이거를 다음 주 주제로 마무리해요. 그 입문 과정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현실적인 법이잖아요.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문 과정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교재가 나올 겁니다. 기본서 1페이지부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될 건데 다음 주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법령이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